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리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일단 월요일이 되었고 한 주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서 일단 기분이 좋고, 근데 약간 마음이 급해요. 지금 빨리 루틴을 하고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이드 이토리님의 책으로 간단하게 독서를 시작하고, 그리고 요즘 읽고 있는 책 이하영님과 한번 만남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 어떤 일에서도 행복을 만끽하는 건 신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으면 단순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행복에 더 가깝습니다. 모두가 좋다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소박하고 순수한 것에 마음이 끌리지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 한다고 하셨거든요.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사한다. 소박하고 순수한 것에 마음에 끌린다. 모두가 좋다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좋다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소박하고 순수한 것에 마음이 끌린다. 평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진심으로 외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는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하영님의 강의, 영상 보면서, 책 보면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삶이란 평범하고 단순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고 합니다. 이렇게 사이트 이토리님의 책을 읽고요. 자,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태풍의 눈. 어제도 또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루를 또 이렇게 보냈구나. 그래도 책을 읽고 루틴도 하고 내가 느낀 바를 또 생각도 하고 영어 수업도 들었고 과제도 했고, 아, 진짜 많이 했네요. 나에게 편지도 썼고 한글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왜냐면 한글 책도 읽고 영어 책도 읽었고 편지도 나에게 한글로도 썼고 영어로도 썼고 과제도 거의 다 했고. 근데 뭔가 뭔가 그냥 하루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태풍의 눈의 자리에 있어서 나는 그냥 고요하고 조용한데 나의 주위에서는 이렇게 태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변화가 일어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돈은 돌고 있었고 부는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제가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성장시키는,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초라하고 누추한 고시원 안에서도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쁜 집에 예쁜 차에 잘 지내고 있죠. 그래서 돈의 회전과 부의 순환은 거대한 태풍처럼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 느껴야 되는데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루가 지나면 특히 뭔가 외부 활동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느낌?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은 장소를 조금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 또 생각하고 장소를 바꾸려고. 근데 지금 우전이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꼭 좀 새로운 장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삶 간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과정의 변화를 나는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삶은 바뀌게 됩니다. 알고 있나요? 풍요의 자리에 태풍의 눈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조용한 그 눈의 자리에 머물 때 태풍 같은 변화는 이미 당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림으로 항상 상상하면서 내가 조금 약간 나쁜 생각보다는 그냥 좀 험한 생각?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지금 태풍의 눈의 자리에 고요하고 조용하게 머물러 있구나. 하지만 나의 주위에서 이 태풍이 몰아치고 있으면서 삶 간이 바뀌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내면이 풍요로울 때 미래는 찬란할 것입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풍요의 자리에 머무기를 기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행복한 그곳에서 딸기를 먹어야 합니다. 맞아요. 두려움이 아니고 행복한 이곳에서 딸기를 먹으면 되는데 한 번씩 자꾸만 두려움, 불안함. 근데 다행인 건 무의식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예전에는 두려움, 불안한 감정 이런 것들이 좀 한 80% 만약에 그랬나? 아니야. 한 50% 들었다면 요즘엔 한 20% 정도 이렇게 떠올리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생각이 떠올릴 때마다 거의 1, 2초 안에 떨쳐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행복한 이곳에서 딸기를 먹어야 된다. 늘 풍요의 자리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거기가 풍요의 자리구나. 여기가 풍요의 자리구나. 내가 이렇게 태풍의 눈에 머물고 있을 때, 고요하고 조용하게 머물고 있을 때, 여기가 풍요의 자리. 네. 그래서 그곳에서 먹는 딸기가 맛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네요. 부절 말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주 만나는 모임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나이에 72년생 영띠 클럽입니다. 이름은 유치하지만 멤버들은 유치하지 않습니다. 상장사 대표가 있고 다른 회사를 상장시키는 회사 대표도 있습니다. 학원장, 병원장, 음향사업가, 글로벌 기업 임원, 자동차 부품을 만든 친구 등 자신의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유치하지 않는 친구들이지만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 해포를 풀며 나누는 이야기는 유치합니다. 어느 모임이나 10분 정도 지나면 얘기는 단순해지고 유치해집니다. 남자 8명이 모이면 늘 그렇습니다. 다만 그 단순함의 방향성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모임을 가져보고 이끌어보고 탈퇴하면서 알게 된 결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은 이렇게 나뉩니다. 삼부라는 모임이 있고 삼감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린님, 우리는 상감하는 모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쵸? 우리는. 그래서 상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항상 상감하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상감하니까, 좀 상감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좀 이렇게 감동하는 게 좀 너무, overreaction 같은 느낌? 빗소리 아니죠?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빗소리가 나지? 설마 아니겠죠? 네, 어쨌든 누구누구야 라면에 영지버섯이 나왔어?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라면은 처음이야. 명절 때 고기를 보내. 너무 고마워. 딸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 진짜 축하한다. 아빠 머리를 잘 맞나봐.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감사하고 친구의 선물에 감동하며 그가 이룬 성과에 감탄합니다. 다들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자존감이 자리를 잡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운동하러 가야 된다는 생각에, 빨리 루틴을 맞춰야 되는 생각에 책을 좀 빨리 읽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빨리 읽지 않고 여유있게, 아이린님, 이럴 때일수록 여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본값으로 자리 잡죠. 천천히 읽어볼게요. 지금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급한 일을 끝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유있게, 항상 여유있게 차분하게 독서 루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존감은 주변의 감사와 감동과 감탄으로 더 굳건해집니다. 우리 대화가 밖으로 잘 벗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산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내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내 입에 내 눈에 담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그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저도 조금 이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주말이면 항상 뭐 이렇게 커피 마시고 간식 먹으면서 수다 떠는 거? 그게 진짜 주말에 어떻게 보면 루틴이었는데, 그때 항상 우리의 이야기를 보다는 누군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뭐 연예인 얘기?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운동 시작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딱 드는 생각이, 아무 필요 없는 쓸데없는 얘기구나. 차라리 그럴 바에야 스코어링이라도 한 번 더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제가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많이 바뀌고 시간을 쓰는 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분들은 사회 시스템을 욕하며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흥분합니다. 누군가를 불평하고 사회나 환경에 불만을 가지며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 스스로를 불안해합니다. 나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없기에 공유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자존감이 아닌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결핍감이 삶의 스토리마저 없애버립니다. 스토리가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자존감도 점점 사라집니다. 불안하기에 그 불안의 이유를 내 안이 아닌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밖에서만 맴돈다. 항상 모든 걸 인정욕구 같은 거, 자기 결핍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서 이 결핍을 빨리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외부로 가는 순간 조금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만족 욕구가 있잖아요.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라던가, 인간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 그리고 인정욕구, 그게 곧 자존감이 되겠죠. 그 인정욕구를 내 스스로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고 타인에게서 채우려고 하면 그게 이렇게 좀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랑하게 되고 표시를 내야 되고 과시를 하고 싶고 알아봐 달라고 막 관심을 갈구하고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도 저는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제가 저와의 시간을 아주 오랫동안 저 스스로를 좀 수련하고 훈련하고 변화시키려 노력할 그 시간이 한 5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요 정도 좀 안정감이 차였으면 타인과 어떻게 좀 관계를 해도 되겠다 이런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했어가 아니라 고마워. 고마워. 얼마 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서 한 아이가 엄마가 타길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어제 먹기 싫은 당근 3개나 먹었어. 그리고 내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귀여운 아이가에 미소가 생겼습니다. 내일 되시면 엄마가 말했습니다. 너무 고마워. 신선한 답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말이 내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나도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고마워. 아이가 뭘 당근을 안 먹는데 먹었어 이러니까 잘했어가 아니라 고마워. 애기라는 거는 조금 제가 상상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 고마워 이렇게 답해주는 거 잘했어가 아니라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선한 답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말이 내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나도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너무 고마워. 우리는 누군가 일을 잘하거나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했어. 그 사람의 능력을 칭찬합니다. 그 칭찬에 익숙합니다. 칭찬을 한다. 칭찬도 좋은데? 너무 잘했어. 너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너무너무 잘했어. 수고했어. 이 얘기도 좋은데요, 저는. 하지만 감사는 사람의 존재를 향합니다. 존재에 대한 그 칭찬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우리는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칭찬을 들었을 때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칭찬도 필요한데요. 기본적인 인정 욕구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도 칭찬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은 무의식에 저장됩니다. 감사의 마음은 오래가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나일 때 그 가치는 더욱 빛이 납니다. 나 스스로 감사합니다를 자주 말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함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 칭찬할 때도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칭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진 그 자존감이 드러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자존감, 자기 존재에 대한 만족감이 생길 때 삶에 대한 만족감이 생기고 그 만족감 속에서 삶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의 과정 속에서 세상은 나에게 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면 내면이 결핍으로 차있을 때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된다. 존재에 대한 결핍은 스스로에 대한 불안으로 드러나고 존재에 대한 당당함이 없을 때 삶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진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 삶에 대한 신뢰도 사라집니다. 더 이상 세상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괜히 읽었다. 너무 이거 조금 내용이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네면이 자존감이 아닌 너무너무 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길게 쓰셨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사하는 삶이 부자의 부의 시작이다. 거짓말 같은가? 한번 해보고 느껴봅시다. 인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감사는 하루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높아진 자존감 속에서 삶이 더욱 반짝이게 됩니다. 그 인사와 감사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나처럼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100번 말해봅시다.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 속에 보내는 하루가 나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천합시다. 감사와 감동과 감탄하는 그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3번하는 친구는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차단하고요.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게 해야 짧은 인생이 길어집니다. 감동하면 길어지고 불평하면 짧아진다. 추억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십시오. 그러면 말투가 바뀝니다. 감사의 말, 감동의 단어, 감탄의 느낌표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 말투가 당신의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그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삶. 그 말투가 나의 세상을 채울 것이다. 그러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다. 저 진짜 오랫동안 감사, 감동, 감탄 했는데 아직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곧 오겠죠. 태풍의 눈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함부로 열심히 살지 말라. 좀 약간 지루해지려고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목차를 보고 제가 아주 궁금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간, 공간, 인간을 리셋하라. 뭘까요? 당신이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인간, 읽는 책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다. 1749년에 태어난 괴테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장소, 저는 이거 여기서 더해서 내가 머무르는 장소,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읽는 책, 내가 하는 말, 내 눈에 담는 거, 내가 상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현재의 나를 결정한다. 그래서 가려서 제 눈에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려서 내 입에 담으려고 하고 가려서 내 뇌에 그 생각을 담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관, 시간, 공간,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독서 시간, 단골 공간, 그리고 친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상관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삶은 한 편의 영화이고 우리는 그 영화의 관객이자 작가이다. 나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영화의 주인공이자 감독. 어떤 영화든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왕의 자리에 놔둘 수 있고 거지 자리에 배치해도 됩니다. 회사의 배역을 줄 수도 있고 직장인의 역할도 줄 수 있습니다. 영화 서부열차의 개구설처럼 자신을 열차 앞칸에 둘 수도 있고 가장 큰 자리에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정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장소를 오가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장소를 조금 추가해야 되는 거? 바꿀 건 아니고 좀 약간 하루에 한 번씩은 새로운 장소를 추가해야 되는 거? 이게 제 목표예요, 현재로서는. 하지만 대부분은 나와 처지가 비슷한 친구와 통화하고 술 마시고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을 기대합니다. 좀 그런 건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 혼자의 고독을 즐기면서 책을 읽으면서 항상 저자와 대화하는 것 같아요. 저자와 인간관계를 맺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 넷플릭스를 보면서 성공을 꿈꿉니다.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움직임이 있어야 인생이 변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장소를 오가면서 인생이 바뀌길 원한다. 참.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성공을 꿈꾼다. 이게 좀 되게 운은 변화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그 운의 행보는 오늘의 운세가 되고 운명이 됩니다. 우연히 가입한 연극 동아리에서 매일 의사로 말하고 행동하는 나를 만났습니다. 그 운과 운세가 나의 운명이 되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정말 매일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모닝 루틴을 하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 지금 조금 전까지 목소리에 너무 힘을 주고 있네요. 책을 읽다 보니까 약간 좀 흥분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매일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요즘에 하려고 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던가 훈련, 수련을 좀 다시 동기부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운은 변화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그 운의 행보는 오늘의 운세가 되고 운명이 됩니다. 우연히 가입한 연극 동아리에서 매일 의사로 말하고 행동하는 나를 만났습니다. 그 운과 운세가 나의 운명이 되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포적인 글들이 한 권의 책이 되었고 술자리에서 이야기한 리프팅 밴드는 오마이턱이라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일으키는 사소한 움직임이 나비의 날개짓이 되어 삶의 태풍을 만든다. 그 작은 움직임이 지금 모습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변화를 줘야 돼요. 지금 제가 필요한 변화는 장소의 변화예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마치면 카페에 가서 책을 읽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십시오. 저는 집에서 책을 읽어요. 카페에서 외부에서는 책을 읽으면 몰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책에 저는 몰입하기 원하기 때문에 헬스장 운동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 빨리 지금 루틴 원서 읽고 나에게 편지 쓰고 그리고 간단하게 영상 하나 만들고 빨리 운동하러 가고 싶어요. 진짜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지금 오늘도 컨디션이 좋은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싫으면 싫지 않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인데 책 읽는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가. 그래서 퇴근하고 늘 가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전 늘 가는 곳에 가고 가는 곳이 지금 호푸드 마켓이랑 진짜 마이 스윗 홈 제가 좋아하는 그 장소였거든요. 좀 돌아서 가더라도 운동할 때는 항상 그 길로 갑니다. 그 길로 가고 그랬고 우리 집에 책 읽는 곳 그 다음에 쉬는 장소, 그 다음 헬스장, 학교도 요즘에는 되게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은 집과 직장 외에 또 다른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 나의 제3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공간을 더 추구하겠다. 제가 매일 이렇게 5년 동안 계속 다녔던 공간이었지만 제 공간을 지금 추구하려고 이것이 계획이고 지금 잘 되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 The Great Good Place The Great Good Place에서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제3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삶의 기분이 되는 치과 일터라는 그 공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생활을 위한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계적 문제를 넘어서 한 사람의 성장과 발전에도 나만의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만의 공간, 제 공간을 추구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지금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번 주는 꼭 잘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스타벅스를 이용했습니다. 집에서 글을 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하는 길 눈앞에 보이는 스타벅스는 나의 집필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루의 즐거움을 이곳에서 느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곳은 골프 연습장입니다. 저도 작년에 골프를 정말 열심히 쳤는데 지금은 치지 않고 있지만 골프 연습장도 좋았던 것 같아요.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드라이브 이거 연습할 때 좀 두근거리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제가 막 헬스만큼 필라테스만큼 그렇게 막 빠지는 운동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그곳을 향할 때 내 머릿속은 이미 나의 스윙으로 채워집니다. 야간 라이딩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방 공기를 마시며 두 개의 바퀴와 내가 한 몸이 됩니다. 야간 라이딩? 자전거인가요? 오케이. 페달을 통해 전해지는 땅의 울림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달빛의 향이요. 코끝을 스치는 가을의 밤바람이 마음을 두드립니다. 작년에 수강한 명상 수업도 생각납니다.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마음 공부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세상과 내가 하나됨을 느낍니다. 이 명상 수업 들으셨구나. 그렇게 나는 변하고 진화해 갔습니다. 그 시작은 내가 가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그 공간이 나를 변하게 했습니다. 책을 읽게 하고 몸을 쓰게 했으며 명상하게 했습니다. 삶의 세 가지 기본기는 공간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진짜 이 책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저한테는 지금 솔직히 저는 제 시간?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거든요. 정말 효율적으로 보내고 어제도 사실은 뭔가 내가 그냥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되돌아보니까 너무 알차게 잘 보냈어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내가 내 인생에 좀 변화를 줄 새로운 공간을 가려고 지금 추가를 해야 된다. 새로운 공간을 지금 추가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장소, 공간이 바뀌어야 인간이 바뀐다라는 가르침을 잘 듣고 그걸 이번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재빨리 운동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 독서노트 작성하고 빨리 루틴하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린님 오늘도 독서한다고 수고했어요.